나이 50대 혼자를 준비해라.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9가지 방법. 인생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성향과 개성을 받아들이고 고독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탐구하고 타인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실패에도 도전하는 마음과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값진 인생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주변을 정리하고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방법 9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1. 인생 전반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내 나이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는 삶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인생 전반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매달리지 말고 너무 애쓰지도 말고 조금씩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자. 특히나 가족이었다 해도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와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시간과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차피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고독을 허락하고 인정하여 자신에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내면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친절을 베풀기는 좋지만 상대방 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마련이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고마워하는 사람에게만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된다. 타인의 고통이 내 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2.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50대가 넘어서면 이제 새로운 일을 벌이고 새로운 지식을 마구잡이로 넣는 것보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가공하고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면서 축적해 놓은 경험과 지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절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오지 않는다. 나 혼자 내면을 깊이 사색해야 발견할 수 있는 응축된 지혜이다. 혼자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라. 미국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손은 혼자 있다면 나의 인생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취미나 관심사에 집중한다면 외로울 시간이 없어질 수 있다. 남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쫓기지도 말고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당신을 잡아먹을 듯 다가왔던 외로움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나 있을 것이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임에도 행복한 나를 만들어 가보자. 나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며 그 시간 동안 응축된 나의 감정,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잊고 있었던 귀중한 보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혼자 사는 것은 모든 위대한 영혼의 운명이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자. 3.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내면을 가꾸어라. 쇼펜하우어는 모든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세계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의 길에 오를 수 있다. 나이를 먹으니 점점 나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 웃고 떠들며 시간 낭비만 하면 절대로 이런 내면을 가꿀 수 없다. 친구를 만나면 신세 한탄만 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니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피곤해진다. 친구 중에도 아닌 척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하거나 나를 까내리면서 자신을 올려치게 하거나 눈에 뻔히 보이는 행동으로 오히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 피곤하고 불행해질 뿐이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침대에 누워 편히 쉬는 것이 낫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된다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를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한다. 혼자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라.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니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만일 당신이 혼자 있지 않으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야만 진정으로 강해지고 훌륭해질 수 있다. 알베르 카미와 니체는 혼자가 되는 것이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혼자 여행이나 캠핑, 운동을 해보며 연습해야 한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외출하고 밥을 먹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혼자 식당에 가봐라.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왕따라고 보는 건 아닌지 하며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조금씩 쌓아갈수록 점점 혼자인 내 모습이 익숙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집 밖에 있어도 혼자가 더 편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며 즐겨하는 활동이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친구를 갖고 싶어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친구를 만나게 된다고 말이다. 4.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을 우리는 존중하게 된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는 도처에 솟아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그 가시에 찔리게 된다. 타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한계에 얽매이지 않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타인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인정해주길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대부분은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신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 100% 신뢰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지 마라. 오픈하는 순간 비밀이 전부가 아는 사실이 된다. 배신의 대상은 가까운 사람이 대부분이며 인간관계를 지속하려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쉽상이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인생은 행복과 같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고통과 불안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며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5. 적당한 선에서 인맥을 유지하라. 인간은 항상 위만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이다. 위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보다는 아래를 봐라. SNS 속 그들은 항상 풍요와 행복한 일상뿐이다. 보여주기식 행복을 가장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이라는 가면을 쓰는 법이다. 친절함을 불러올 수 있도록 고마움을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어울리자.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고마움을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제멋대로 행동한다. 40년 지기 친구라 해도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네 가지가 없어진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거나 너무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인맥을 유지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하다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과한 친절이 오히려 타인에게 편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6.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사람들만 사귀러 다닌다.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욕구와 기대치를 조절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응대할 수 있는 내면의 강한 힘과 존중심, 배려심을 지닌 자세가 필요하다. 돈 빌려 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 쉽다.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오래된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40년 지기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상대방이 당신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낮출 뿐이다. 7.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로울수록 내면을 들여다봐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라. 그렇다면 어느새 외로움이 행복으로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가끔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분명 뭐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왜 혼자 있냐고, 나와서 놀자고,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시해라.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당신이 부러워서 혹은 불안해서 그렇다. 당신처럼 혼자 있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불안하고 혼자도 행복해 보이는 당신이 부러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도 결국 부정적인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 시간 낭비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혼자인 내 모습을 존중하고 내 시간을 지켜줄 것이다. 혹시라도 친구가 끊길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끊길 친구라면 애초에 없는 게 더 나은 사람일 것이다. 노후에는 사람 사귀기 힘들다고 맞춰주면 줄수록 내 에너지만 뺏길 뿐이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말했다. 내가 혼자인 동안에만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다. 타인과 있을 때는 사회적인 가면을 써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지는 써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내 마음을 숨기고 타인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는 나의 진짜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정한 행복이 손에 닿을 것이다. 고독을 가까이 해라. 고독과 친구가 되어라. 고독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임에도 행복한 나를 만들어 가보자.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진다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8.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라.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진리임을 깨달아라.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서 더 불행해지지 말라. 외로워서 만나는 인연치고 제대로 된 인연 하나 없다.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줘도 되갚기는커녕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다. 실제로 주변만 봐도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알베르 카뮈는 말한다. 혼자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라.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니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만일 당신이 혼자 있지 않으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야만 진정으로 강해지고 훌륭해질 수 있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죽을 때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가족이라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도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9.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인의 소중한 것과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인생을 발전시켜야 한다. 인생은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배우듯이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을 쌓아가며 성장해 나가야 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이때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며 현재를 즐길 수 없는 태도는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혼자서도 늘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값진 인생에서는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